일반 모든 포탄 구조에 한포탄이 됐든 뭐 자주포탄이 됐든 이렇게 거기다가 모터, 전기 모터나 아니면 석유 방식이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모터를 달아서 이렇게 프로펠러로 돌려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 막판 부스터, 막판에 이렇게 조그만 걸 달아가지고 부스터하는 이런 막판으로 내리꽂는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미니 구조로 만들어도 유용하고 쓸만합니다. 속도를 위해서 막판 꽂아 내릴 때 아니면 이것을 일반 드론 같은 데도 이런 거를 장착해서 해서 수직이 착륙을 하거나 또는 프로펠러를 돌리다가 이렇게 밑에 배 같은 데는 이렇게 드론을 이렇게 프로펠러를 밑에다 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무게를 들어올려 주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쓴다고. 또는 아래 위로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게 통째로 감춰주고 그다음에 막상 움직이고 그대로 움직이는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밑바닥에다 이게 돌릴 수 있는 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거로도 하나 뭐 여러 개 이렇게 하나의 프로펠러에 회전축이 여러 개의 프로펠러에 돌릴 수도 있어요. 배 같은데 또는 비행체 또는 이런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 리어카 같은 데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쿠르트 아줌마 이렇게 어떤 전동카 같은 데도 이렇게 이런 뭐 카에도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에들 프로펠러를 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밑에다가 두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불편함이 없고 속도를 좀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기술, 일반 선풍기나 환풍기 이런 데도 되고 물속에서 이것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만드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금속선을 이렇게 선풍기 같은 데도 금속선을 좀 대거나 빵빵빵빵빵빵꾸를 뚫어주거나 해서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랬죠. 홈을 좀 파주거나 홈을 파서 홈을 뭐 다양한 형태로 파서 영역이나 부력을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비행체 같은 데에서 어떤 공기 주머니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낙하산 패러글라이딩 이런 데서도 공기 주머니를 달아서 항속거리를 좀 늘려주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무게를 좀 들어올려주고요. 그것도 이렇게 버리고 가도 돼요. 네, 버리고 갑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돌리는 기술은 헬리콥터도 되고 배에서도 되고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배에서 수중에서 돌려주는 이런 부분으로 사용해도 되고 수중에서 돌려주는 이런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돌리면 되죠. 방수 처리해 가지고 그래서 배 모터라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그다음에 여러 개 달면 되죠. 여러 개 고속으로 달릴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위에다가 좀 달아가지고 공기부양정처럼 고속 버튼 엔진 밑에는 달고 아니면 밑에다가도 오토바이 엔진 달고 위에다가도 오토바이 엔진 달아가지고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를 이제 공중에서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속 모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뢰나 기뢰 같은데 플랫폼을 만들어서 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주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전파 방식으로 끼워서 부딪히는 이런 또는 어뢰는 쏴버리면 되죠.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포 같은데 이렇게 모든 포탄 구조에 작은 모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축구를 쪽 방향을 조정하거나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카메라 인식을 달아 모터 플러스 카메라를 달아서 포탄 같은데 이렇게 작은 카메라를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 이만한데요. 네, 그렇게 해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전 세계로 수천 점의 수백 점의 가로세로 높이로 1cm나 0.3cm 나노 구조로도 돼요.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어서 우주지도, 바다석 지도, 육지도, 땅속 지도 가능하고 구청에서는 뭐 이렇게 지도 주면 이렇게 가스가 묻혀 있는데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고 그래요. 모든 카메라하고 드론 이런 모든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 이런 의뢰 영상 장비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입체냐 아니냐의 기술을 따지고요. 로봇 같은 것도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전투 차량이라든지 전투 로봇 같은 것, 전투 드론 이런 비행체도 자동 전투를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이 토끼망을 제공하거나 사람이 유튜브가 좀 켜져 갖고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각 이목구비를 눈, 코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이런 것들 물건들을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다는 것을 알고 용도에 따라 대응하고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에서도 이렇게 재고 관리 이것을 물건을 알고 가격까지 정산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인식으로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움직이는 범위,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자신이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설정하고 카메라에 따라서 로봇이나 차량 같은 데도 주차장 들어가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 다른 차에 주차했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범위가 있잖아요. 부딪히지 않는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써서 주차도 하고 진공 원형 청소기도 원형 진공 청소기도 입체면 집안에 들은 카메라를 인식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입체면 드론 같은 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용 드론이나 이렇게 RC카 방식의 폭탄 배달부로 전쟁에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때도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조정하지 않더라도 목표 지점을 하면 지가장애물 스스로 피해서 가고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폭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카메라 따라서 가로세로 좌표화수 방식으로 모든 폭탄도 이와 같이 만든다는 것이죠. 되게 값싸게 만들 수 있다. 뭐 카메라 이만하고 프로펠러 조금만 더 방향 조정만 할 수 있거나 속도를 좀 더 해주거나 어떤 것은 이걸 따라서 막판 부스터로 내리꽂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꽤 고공에서는 항속거리를 늘리거나 자동 유도 폭탄이 된다는 이 간단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좀 달아도 되고 이게 프로펠러 방식으로 이렇게 프로펠러를 이렇게 가변으로 움직여가면서 프로펠러 가변으로 움직이는 프로펠러 만들어서 방향을 조절해서 정확한 곳에 꽂아 넣습니다.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죠. 유도 폭탄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엄청 싸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상용보다는 미니 싼 거에다가도 이거 이렇게 카메라하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해서 좌표화 수요 방식으로 해당되는 것에 정확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하지 마세요. RC카 방식의 폭탄 배달을 만들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차량 드론 같은 데서도 이렇게 상용도는 싸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개조해서 슈리탄이나 이런 박격포탄 실린 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미사일 같은 데에서도 제가 미사일이나 비행체에서도 이렇게 압축 공기를 초공동 어뢰처럼 이렇게 쏘고 나가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사일 같은 데가 장거리 타격 미사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빨아들인다 그것을 내뿜는다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내뿜어주면은 압축을 이용해서 내뿜어 주겠죠. 길이를 틀리게 해서 길이를 틀리게 해서 내뿜어 회전 구조로 내뿜어 줍니다. 그래서 속도를 약간 더 빠르게 하는 기술은 막판에 스포트 할 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미사일 구조에 이 기술이 가능하다. 또는 모든 비행체에 이 압축 공기를 내뿜어 가지고 초공동원에처럼 이게 방어막 공기의 방어망을 만들어서 마찰을 이렇게 마찰을 이렇게 공기 마찰로부터 피하고 기체를 보호하고 그 손의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행체를 연소실을 어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기 탱크를 그래서 일방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 진공 청소기 방식이든 뭐든 압을 빨아들여서 연소실을 넣는 구조. 통로도 이렇게 압축 구조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에어컨 같은 데도 이렇게 압축기 없이 이렇게 해서 압축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로 이렇게 압축한 다음에 다시 내려본다. 이런 거 여러 번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뭐 통로를 좁게 했다가 뭐 이렇게 넓혔다가 이런 기술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축을 해도 되거든요. 비행체 같은데 이렇게 해서 공기 탱크 방식으로 여러 군데 바람 빨아들여 공기 탱크에서 사방에 앞, 뒤, 위, 아래, 좌우에 연소기관을 두고 또는 프로펠러 방식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공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오프 방식으로 컴퓨터 자동 조정으로 이게 미사일 오면 이게 여기 가동에 싹 피해버리고 선회 방식 전투기는 선회 방식이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게 이거는 그냥 각각의 가동을 해서 샥샥 피한다는 게 이쪽으로 오면 이쪽 가동해서 이쪽 피하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싹 피한다는 살짝만 펀치 이렇게 온다면 살짝만 피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회 방식이 아니고 이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 같은 것을 일반 전투기에서도 그렇고 미사일에서도 이런 곳에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하는 방식이면 제 방식이라는 걸. 이거는 배 공기 어떤 배 잠수정 같은 데서도 프로펠러 방식이거나 이렇게 연소 방식도 초공동어뢰도 연소 방식으로 가는데요. 시속 한 300km, 400km, 800km 바닷속에서도 가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 미사일 홍성화 같은 것도 함정에서 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타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거. 이런 잠수정도 속도가 미사일 초공동어뢰처럼 안 나도 이 방식의 연소기관을 동원해서 잠수정 만들거나 배 위에서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물에 젖지 않게끔 배 위에서 이 방식을 같이 가동해서 속도를 빨리 하는 초고속 모터, 어뢰나 기뢰 같은데 이런 초고속 모터를 만들어서 모터보트를 만들어서 타격을 하거나 물속에서 잠수정이 초공동어뢰처럼 속도는 안 나도 이 방식으로 움직이면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함대 같은 건 다 타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물속에서 이거 초공동어뢰처럼 이걸 2개, 3개 달아가지고 연소기관을 통해서 몇 개를 달아서 엄청나게 빠르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쏴버리면 웬만한 함대는 다 무너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값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연소기관에 여러 군데를 바람 빨아야 된다. 공기 탱크를 통해서 여기는 각각 연소실에 공급해 준다. 그럼 작은 공기 탱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미리 여기 쓸 거를 미리 갖다 놓는다는 거죠. 작은 공기 탱크가 여러 개 있어서 미리 갖다 놓은. 그래서 여러 군데 전기 탱크가 꽤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연소 방식과 프로펠러 방식을 같이 가동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초공동어뢰처럼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내뿜어서 사선 분사, 사선으로 이렇게 분사를 해서 가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행체나 또는 배의 무게를 들어올려주고 양력과 추진력, 부력과 추진력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죠. 지금 프로펠러도 동일하게 사선으로 분사할 수 있다. 프로펠러 방식도 수직 이착륙할 때 이 기술이 필요한데요. 사선으로 이렇게 동서남북 360도로 펼쳐 사선으로 분사, 가운데에 양력이 모이게 해서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거나 밑에 작은 우크라이나 드론에도 작은 제트 엔진 달았더라고요. 작은 연소기관을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많이 넣었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서히 떠올라서 작은 연소기관에 공기를 넣어서 아까쯤 얘기한 공기 탱크 방식, 여러 군데 바람 빠른 공기 탱크 방식을 넣어주고 그래서 수직 이착륙을 하면 도움이 된다. 현재 있는 전투기도 개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개조를 통해서 수직 이착륙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프로펠러 방식과 같이 동원될 수도 있고요. 프로펠러 아래 위로 둬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거나 유교선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막상 움직일 때는 이제 이 사선 분사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게 가능한 거는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공기 있게 송풍기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람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넣어주고 공기 탱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작은 공기 탱크, 큰 공기 탱크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연소실로 보낸다면 이것이 그렇죠. 터빈 블레이드처럼 비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되게 싸게 제작이 가능하고요. 전후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앞뒤, 위아래, 좌우 이렇게 해서 잠수정도 그렇게 만들고요. 프로펠러 방식도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작은 연소기관을 놓고 거기다 공기 탱크에서 연료탕도 작은 연료탱크 있으면 되겠죠. 이를 통해서 연료 탱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연료 탱크를 하실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석유 방식이든 여러 방식이 있는데 수소 산소통을 갖고 다니면서 불안가스를 만든 불안가스는 2대1이지만 2대 1.2, 1.3, 1.2대 2, 2대 4, 2대 7 이렇게 산소를 좀 많이 주면 보다 고화력이 일어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그래서 수소가 3일 수도 있고 수소 3, 산소 3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보다 변경을 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안가스보다 좀 더 많은 이렇게 산소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는 기술입니다. 휘발유나 석유 이런 데다가 또는 바이오 디젤 같은데 이런 데도 디젤류 같은 데도 산소를 좀 넣어주거나 수소산소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판매를 원료를 퍼지지 않을 정도로만 적은 프로테인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거기다 연료를 수소산소, 석유다, 석유 방식이다 그러면 무슨 배나 산소 이렇게 해서 비행체 이런 데 자동차에 사용하시는데 공기 탱크를 넣어주거나 여기다 공기 탱크에다 산소를 좀 불어 넣어줘서 섞어준다는 이런 이렇게 연료와 섞어주는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카브레이터 만들 때도 약간 압축기를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압축을 해가지고 분사를 해주는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나 경유나 기타 뭐가 됐든 연료가 뭐가 됐든 거기다가 산소통을 갖고 다니면서 산소를 추가로 넣어주는 이런 공기 탱크도 같이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으면 더 좋아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카브레터에서 약간 살짝 온도를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그런 카브레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배, 항공기 어디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소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비행체에서 연료와 섞어주거나 이런 기술도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도 따르게 그것도 가능하고 배에서도 가능하고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분말을 갖고 다니면서 액상으로 만들거나 증기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폭약할 텐데 폭약 같은 데도 이것을 가루나 입자구조로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 한 개나 두 개 또는 세 개를 섞어서 굉장히 파괴력이 큰 폭탄이 나온다. 라는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다가도 수소산소 분말이나 캡슐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어쨌든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이런 기술을 폭약이나 또는 이렇게 비행체 또는 배에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지만 방사능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현재보다 수소의 비율을 높여주고 산소까지도 비율을 높여주면은 고화력 속에서 이것이 충분히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 또는 석유가 완전 연소를 해서 파워가 세진다라는 거죠. 기술을 그렇게 배 같은 데에서도 할 수 있고 자동차는 좀 번거로우니까 산소만 섞어주든지 아니면 공기 탱크 방식을 해서 압을 정확히 조절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서 공기 갖고 다니다가 충분한 공기를 유입시켜주는 식으로 압을 조절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연소실이 6개다. 배도 6개고 자동차도 6개라고 합시다. 가정을 자동차는 5개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언오프 방식으로 1개 가동할지 2개 갈지 3개 갈지 4개 갈지 5개 6개 가동할지 이렇게 해서 가동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료도 강중량으로 줘서 속도를 그렇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 방식도 동일하다. 그럼 연료를 갖다가 이쪽에는 왼쪽에는 적게 주고 오른쪽 많이 주면 이렇게 자세 조향해서 머스크의 스펙스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던데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비행체를 자기 몸체 또는 도달하는 곳을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2, 0.3cm 나노 구조로도 돼요. 좌표 수저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땅속 지도, 육지 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비행체의 자세, 비행체의 자세제어, 배 자세제어, 로봇의 자세제어도 이 가로세로 높이로 자기 몸을 자세제어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데는 자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배터리를 이렇게 여기 10줄지 전기를 여기 20줄지 30줄 왼쪽 다리 50 오른쪽 다리 70 이렇게 틀리게 부분적으로 전기가 들어가는 기술이 쓰이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어떤 자세를 할 때 처음에는 그 자동화 프로그램 넘어가서 이 동작을 빠르게 하는 자동으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휴머나이드 로봇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틀리게 하는 동작에 따라서 이런 무게를 들든지 이런 무게를 들든지 아니면 이런 무게를 드는 게 인식을 해서 그에 따라 그 물건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해당하는 힘을 자동 프로그램을 넘겨서 속도를 빨리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겠다. 앞으로 이 기술이 쓰이게 될 거예요. 배터리가 5개다라고 합시다. 5개면 1개, 2개, 3개, 5개. 그러면 연료통도 이렇게 비행체 같은 데도 5개일 수 있어요. 비행체나 배 같은 데 자동차들은 연료통이 여러 개 있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연료통에서 갖다 쓸지 2개에서 3개에서 갖다 4개에서 갖다 쓸지 한 개 연료통에서도
보다 많은 전기를 갖다 쓰거나 보다 많은 석유를 갖다 쓸 수 있잖아요. 연료가 석유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하시면 속도를 많은 연료를 따라 속도를 강동량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5개라 그러면 뭐 수백 개, 수천 개든지 원리는 똑같아요. 전기다 그러면 각각 이렇게 전기선도 충전도 빠르게 되고 온오프식으로 1개 쓸지 2개, 3개 쓸지 4개, 5개 쓸지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씁니다. 병렬사기 얘기했죠. 이렇게 자동차가 수백 대 이렇게 들어오는데 좁은 골목길 한 대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골목길 만들어 놓고 병렬사기 친다고 왜 이걸 많은 사람 모르나 모르겠는데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2톤 놈을 해서 약한 전기보다 강한 전기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 전기선에 구리선이 1개짜리다. 1개가 10이다 그러면 이게 8개로 바종사력이란 8차선이죠. 8개로 배치를 해서 10부터 80까지 전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약한 전기보다 강한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해야지 된다. 이런 방식으로 모터 직전에서는 다 공급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기 이게 5개다 그러면 10을 이렇게 1개에서 갖다 해서 2개 쓸, 3개 쓸, 4개, 5개 전기량을 얼마나 갖다 쓸지에 따라서 12.5V, 30V, 60V, 120V, 220 이렇게 또 할 수 있다. 제 방송의 특성상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또는 국정원 행정안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많이 광고를 내셨네요. 저희 서울특별시에도 카이스 때도 제 기술이 지금 다 나오고 그래서 YTN에 제 기술이 좀 쏟아져 나오고 플라스틱 창문 이게 보석상 털리니까 플라스틱 창은 되지 않더니 YTN에 곧바로 보도가 나와서 서울시에서 유리창을 더 떼는 한 플라스틱 창은 더 떼신 거 아니시죠? 그래서 유리창에다가 유리창을 더 떼려면 홈을 파서 더 떼셔야 되는데요. 그러자 떨어지거나 온도면은 습기가 차서 못 써요. 그래서 여기서 플라스틱창과 유리창 이종의 것을 할 때도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씁니다.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비상등 시스템도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하시고 플라스틱창이 바깥에 있고 안쪽에 유리창, 플라스틱창이 바깥에 안쪽에는 투명 필름, 플라스틱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창, 플라스틱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매트일 수 있어요.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필름, 유리창이 바깥에 안에는 투명 아크릴창,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매트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창은 얇게 여러 겹 들어가 빛의 투과들을 좋게 하고 유리석연 코팅 예산을 유리만큼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다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환상적인 이렇게 색을 연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펄이나 뭐 이렇게 반짝이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연광이나 인공광으로 이게 반사빛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플라시자 방탄 그렇게 해가지고 방탄 소재로 더 들어갈 수 있다. 홈을 파서 접착한다. 축구공, 농구공, 배공주판,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그 다음에 플라스틱 기판에도 홈을 파서 접착하고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을 파서 전기선, 통일선 넣는 구조를 말씀드리죠. 실리콘 웨이퍼 같은 데도 이렇게 피복을 입혀 전기선 절연체처럼 피복을 입혀준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피복을 입혀줍니다. 이렇게 피복을 입혀주면 전기가 그렇죠. 멀리 송전이 되고 수백 개 목전에 열이 전염이 되지 않는데 모든 실리콘이나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 피복을 입혀주는 전기 절연체로 하면 좋겠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디램 같은 반도체 회로에도 피복을 입혀줍니다. 워낙에 얇기 때문에 유리석연 코팅 예사라 유리망 코팅들을 여러 개 박은 오류방 수제 또는 곤충용 실리콘 특히 욕실용 그레이종을 곰팡이 방지 처리하거나 유리석연 코팅 예사나 유리망을 넣어서 제조하고 그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여기다 곤충용 실리콘에다가도 이렇게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MDF도 이렇게 곰팡이 방지 처리를 이렇게 해서 곰팡이 살균제를 곤충용 실리콘 MDF 가구 소재죠. 이것도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곰팡이 너무 잘 쓸어요. 네. 그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피복을 입혀주는 것이 절연 구조가 뭐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피복을 입혀주면 되는구나라고 열이 전염되지 않는구나라고 그렇게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랜드 플래시 HBM도 그와 같은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수직 관통 기술을 얘기했더니 파이프 넣고 지금 파이프에다 전기선, 통선 넣어서 한다는데 그걸 모델을 쓰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요. 네네. 분명히 이게 그 3D 반도체에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무단으로 사용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 이렇게 하수도 파듯이 땅을 이렇게 파듯이 지하를 파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고랑을 파서 절연기성의 통기선을 절연 구조를 가지고 넣어준다는 건 발열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쇄 잉크 방식으로 전자인쇄 인쇄를 어떻게 인쇄를 해버리면 되고요. 주요 전기선, 주요 통신선 굵은 놈들만 고랑 파스 넣어주고 나중에는 인쇄 잉크 방식으로 이렇게 얇은 거 이렇게 해주면은 인화노도 가능해요. 되게 싸게 실험실에서 그냥 포토 방식 아니고도 할 수 있고, 포토 방식이어도 여기서 이렇게 고랑을 파서 이렇게 레이저 시각까지, 레이저 시각으로 고랑을 파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고 포토 시각을 하셔도 돼. 그거 두 가지를 겸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게 싸게 제작을 할 수 있다고, 레이저 이렇게 가공기를 미세 사이즈를 대중소로 10단계도 가능해요. 20단계도. 그래서 카메라 인식, 카메라 마운트 카메라, 전비경 카메라 담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를 어떻게 시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마침 뭐 거기도 전기양도 강중량으로 넣어줘요. 레이저 시각기, 용접기, 전기 용접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공격기도 이 기술을 쓰고요. 가로 세로 보이는 화면을 좌표 시야 방식으로 깊이까지 초점을 맞춰가지고 유리 용접이나 이렇게 플라스틱 용접에도 초점이 안 맞는 곳에는 이렇게 열이 충분한 열이 도달 안 하고 초점을 여러 개로 맞춰갖고 맞춰주면 여기서 녹아가지고 접합하는 기술로도 들어가. 한양대에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그 웨어러블 기술 같은 데나 합성소매 실 같은 데도 홈을 파가지고 절연 구조를 넣어주고 거기다 쉽게 전기선, 통선 넣는 기술을 그 다음에 절연체로 덮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술도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합성소매 실이나 모든 실 구조에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골을 파서 거기다 넣어준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 기판, 그 다음에 마더보드라든지 보일러 기판, 모든 기판에다가 절연 구조를 넣어준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전지나 아니면 자동차 2차 전지, 납축전지, 배터리 상관없이 여기다가 이런 절연 테이프 방식이라도 절연 구조를 넣어주면 방전이 잘 안 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 드론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더 풍력 발전이라든지 보통 밤에도 움직여야 되니까 타격할 때는 밤에서 풍력 발전기를 달거나 공기 주머니를 달아갖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미사일 같은 데도 이렇게 풍력 발전을 통해서 멀리 타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토바이 엔진으로 해서 비행체 어떤 드론의 엔진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모터, 회전축의 모터 이렇게 프로펠러를 여러 개 돌리는 기술을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어떻게 발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회전축에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이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갖고 두껍게 해가지고 이게 카페시타가 된다 그랬죠. 구리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반도체 회로에 쓰이고 수천만 개, 수십 쪽에, 수백 쪽에 가로 세로 높이를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해서 작은 구조로 해서 4개나 8개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구조로 해서 이거를 4개나 8개로 분할해서 경유해서 늘리거나 저장 구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금속을 두텁게 하면 카페시타가 된다. 금속 카페시타,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오프 구조를 쓸 수 있고요. 그럼 트랜지스타가 되고 반도체 회전, 그렇죠. 회로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서도 두껍게 해서 이게 중폭을 해서 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텅스텐 구리압금에서도 텅스텐이 무거우니까 텅스텐 구리압금을 만들든가 또 아니면 유리석연 코팅 예사나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함.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 그다음에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플라스틱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 사용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내열 구조를 갖춰준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어떤 그 구리 바에다가 구리 코일 감아도 그게 이제 콘덴서 배터리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이런 저렴 금속판을 저렴 구조로 수십 개 수백 개 열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해서 MLCC 기술에 들어가거나 이게 배터리가 된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물에다가 금속을 놔가지고 그래서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주거나 이렇게 판을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나노 구조로 되어 크기를 주면 전기가 꺼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유리석용 코팅 예사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구리판이나 알루미늄판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아니면 구리알갱이 여러 가지 합금을 했을 때는 수소산소 추출에도 동원될 수 있습니다. 발열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은 구리판이다 그러면 구리알갱이 대중소 넣어주고 이게 쭉 해서 액상 구조로 덮어주고 구리판으로만 이거는 반도체 회로나 카펫이다 트랜지스터 만들거나 태양전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해서 이것을 전기로 걸어주면 태양빛이 전기로 유도됩니다. 이 자체로는 전기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전리층에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 거?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빛은 전기로 빛은 전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동질의 것이어서 전기로 이렇게 자극을 해서 유인한다는 거죠. 피레침 구름 지역에서도 어디 번개가 자주 쉬는데 피레침으로 탁탁탁 해주면 전기가 이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충전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나중에 증명이 될 거예요. 저는 엉터리 기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주파수 같은 데도 여기다가 탁탁탁 걸어주면 그 주파수 무선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뚜렷하게 전달해 위성통신이나 다른 데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잠수함 소나기에서 해당되는 주파수를 음을 걸어주면 이게 주파수를 걸어주면 음도 잘 잡힙니다. 사람 보청기 기술 이런 데서도 주파수를 걸어주면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 음만 딱 잡히거나 다른 건 소거하면 되니까 지분되니까 그렇게 한쪽으로 음을 이렇게 지분하고 나머지는 소거하면 음소거 기술을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시광선, 적외선, 어떻게 뭡니까 자외선 이런 것들을 해당 주파수에 걸으면 빛이나 열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신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하면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이게 테슬라는 앞뒤로 여기서 에디슨의 중류로 저는 주파수 방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뀐다는. 빛이나 모든 물결을 보시면 다 파동으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 내준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하면 같아지고자 이렇게 합니다. 또는 두께가 똑같은 놈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실타래처럼 생긴 거 말고 똑같은 놈을 하나, 둘, 셋 이렇게 4개 배치. 이것도 좀 약하지만 주파수 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도 모두 직전회선에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리판으로 만들어서 전기선을 구리선을 대중소에서 그래서 햇빛 태양광으로 전주로 사용해야 ER에서 이걸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기술을 설명 안 하셨어요. YTN인데 이 기술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동 차지 태양전지에서도 전기를 걸어주면 빛이 전기로 바뀝니다. 금속 자체는 전기를 생산 못합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에 가지고 걸어주면 전기 생산, 수소 생산이 되는데요. 서로 다른 이종의 금속을 이렇게 배치하거나 하나의 금속판에 여러 다른 이종의 전기 전도 같은 금속을 배치해서 일부러 발열을 유도해서 전기 분해법, 열 분해법으로 수소산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되겠어요. 일단 물하고 금속 덩어리, 그러니까 금속 바도 되고 구리알갱이를 대중소에 넣거나 구리판을 넣어서 전기 배터리로 이렇게 해서 물 플러스 금속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구리알갱이 대중소 넣어가지고 하는 이 판을 만들어줘야 돼요.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만큼을 넣어서 제조하고 전기가 안에 가둬집니다. 수소선수 좀 빼면 됩니다. 납축전지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전지에서도 수소선수를 빼는 기술, 그래서 배터리가 과열되고 폭발되지 않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납축 배터리에서도 이렇게 충전할 때 스마트폰 충전율처럼 나타내는 스스로 전기를 차단시키는 기술을 얘기했더니 LG전자에서 방금 자기네가 만들었던 제 기술인데요. 저 방송의 특성상 말은 못하겠는데요. 쓰시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배터리를 5개다 10개다 이렇게 수천 개도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한 개에서 배터리 각 충전도 빠르고 한 개에서 갖다 쓸 때 2개에서 3개, 10개에서 갖다 쓸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쓴다 그랬죠. 이것은 CPU나 반도체 회로 구조에서 또는 전자기판에서 다 기본적으로 쓰입니다. 로봇 같은 데도 여기서 여기 10주고 여기 20주고 부위별로 틀리게 전기가 들어가거나 해서 어떤 무게를 들 때 즉시 그것을 자동화 프로그램 넘겨서
전기를 빨리 생산해서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협력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전기에서 이렇게 배터리 갖다 쓰려면 이게 좀 시간도 늦고 속도도 빨라요. 여러 군데서 하면 전기량도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듈 방식으로 하는 이건 전 세계 저한테 돈을 다 내셔야 되는 모든 전자 회로 기판 만들 때 반도체 만들 때 저한테 다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금속 콘덴서다. 그러니까 일반 콘덴서다 그러면 일반 콘덴서 있잖아요. 전해질 콘덴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일반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구리파이트 구리코를 감관하니 구리판에다 저렴도 수십 개 수백 개 해서 콘덴서라고 MLC 기술에도 들어간다 그랬죠. 그것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5개다. 그럼 그게 이제 배터리니까 5개다. 하나에서 갖다 해서 2개에서 3개에서 갖다 해서 4개에서 스피커 확성기 그래서 소리 음량을 틀리게 하거나 이런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속도 이렇게 선풍기의 속도를 틀리게 하거나 빛을 갖다가 강하게 주느냐 약하게 주느냐 소켓에 하기도 하고 형광등도 할 수 있고 반도체 소자나 램프 방식에서도 이렇게 전기양을 약하게 주니 강하게 주냐에 따라서 15W, 30W, 60W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저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기선의 그 굵기를 어떤 놈은 두꺼운 놈, 어떤 놈은 중간 놈, 얇은 놈을 통해서 이를 구현할 수도 있고 전기양이 틀리게 흘려지죠. 아니면 하나의 전기선이 10이다. 구리가 그럼 2개 배치하는데 3개, 4개, 5개 배치. 전기양을 틀리게 배치를 하나의 구리선에 10의 양의 전기양이 흐른다고 가정했을 때 5개 배치하면 50이죠. 10개 배치하면 100이죠. 이렇게 틀리게 전기를 공급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어느 프로 쓰시면 이 기술이 되겠다. 어떤 YTN의 어떤 파워뱅크 회사에서 이걸 쓰시던데, 그래서 이걸 파워뱅크도 5개, 내가 분명히 파워뱅크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5개, 10개다 그러면 어느 부식으로 1개에서 갖다 2개에서 3개씩, 4개, 5개 갖다 할 수 따라서 12.5V, 30V, 60V 전기를 110V, 120, 220, 380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다.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 선풍기도 그렇게. 그것도 YTN인데 방송에 특허는 말은 못하겠고,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전부 국가에게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 서울시, 인천시 이렇게 국가에게 20몇 대가 광고를 내셨고 대기업들도 그렇고 카이스트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렇게 네이버 다 제 기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영상 내에다도 사실 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 기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것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영상 내에다도 제가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만들고 전기양을 강중량 넣어서 팀편을 묶어서 전파를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을 통신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고 상대방 전투기를 레이더 맞으면 강한 용암열이 일어나서 이렇게 발에게 전단 먹통시켜 버리는 기술이 됩니다. 자동차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빛이다 그러면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를 만들 가운데가 이제 중간자리 들어갈 때겠죠. 인력작용이라든가 인력장애가 생기는 빛도 인력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사이즈가 틀린 빛을 융합해 놓으면 융합빛이 되어서 상대방 자동차에 맞으면 강하게 빛이 발산합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 기술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집안에 뭐 LED 전구다 그러면 이렇게 램프 방식도 되고 반도체 소자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해가지고 빛을 발하면 전기. 그 램프 방식 아니면 반도체 소자에다가 전기량을 틀리게 강중량으로 넣어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발광 다이오드다 그럼 발광 다이오드를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넣어주고 40개 있다. 몇만 개도 돼요. 그 전기 색깔을 각각 넣어서 어떤 빛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빛의 색깔이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저도 그림 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색깔을 강하게 하는 색깔이 틀리게 되는데요. 빛을 조합을 해갖고 색깔을 틀리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발광 다이오드 색깔을 틀리게 하고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줘. 10단계도 돼요. 어떤 빛이 어떤 색깔이 강하게 주냐에 따라 빛이 틀려지는 기술을 조명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기술에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삼원색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에도 쓸 수 있고 가로등 어떤 빛 축제할 때도 쓸 수 있고 하늘에다가도 땅에도 이렇게 빛을 비춰갖고 조명을 비춰서 축제를 만들 수도 있고 하늘의 조명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빛을 색깔을 마음대로 조절해 낸다는 거죠. 예,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반도체 LED 등 이제 반도체 소재다 그러면 40개다 그러면 20개만 이렇게 준다든지 10개만 주면 40개만 준다든지 전기량을 틀리게 줘서 빛을 강중량으로 만들어내셔도 제 기술입니다. 램프도 동일해. 램프도 20개만 전기를 준다든지 10개만 준다든지 40개 전체를 준다든지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도 램프나 반도체에서의 전기를 강중량으로 주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방막 트랜지스터 같은 데도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펠티어 소자 같은 데나 방막 트랜지스터에 이게 정전기를 면적이 닿는 문제 그 정도밖에 전자이동이 안 이루어져요. 면적을 넓게 만들어주면 여기에서 전자이동이 쉽다 그랬죠. 펠티어 소자나 방막테는 현재보다 모양을 틀리게 해서 넓게 만들어서 전자이동이 쉽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강력한 제품이 될 텐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지 마세요. 현재보다 모양을 변경시키면 제 기술이다. 듣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펠티어 소자에다가 연구자석에다가 구리를 감아주거나 그 옆에 넣어서 반응을 해서 전기를 확 그쪽으로 옮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펠티어 소자를 강하게 하거나 금속을 두터운 놈을 만들어서 여기 얇고 이게 두터운 놈 넣으면 전기나 열 낸 게 이쪽으로 흐른다 그랬죠. 반대쪽으로도 할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시지 마시라. 그래서 일부러 금속을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쪽으로 확 오게 한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돼요. 펠티어 소자를 만들 때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광섬유 끝단하고 반도체 혈로가 보통 구리죠.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걸로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 거기도 전기량을 강중량도 주고 색깔을 넣어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가 필름식으로 만들어 창문에 붙여갖고 이렇게 광고판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광고판에다 비 오지 않게 비 맞지 않게 해갖고 입간판에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창문 같은 데도 다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치는 광고판으로도 만들 수 있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광섬유 끝단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네온 사인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색깔을 틀리게 들어가 언오프도 들을 수 있고요. 광섬유 끝단마다 언오프, 전기량도, 강중량, 색깔을 틀리게 넣어준다. 이렇게 쓰시면. 뭐 전기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전구 뭐 가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없어도 돼요. 이거는 이게 형광등 가스 없어요. 이거 그냥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스 없어도 빛을 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구처럼 미니 전구를 만들어서 색깔을 넣어주고 또 동일하게 해서 이런 전구 방식 또는 발광 다이오드로도 나이온 사인을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전구를 만들어 광섬유 끝단 것 반도체로도 색깔을 넣어주고 해서 작은 전기가 많이 모여서 기차 모양 전구, 자동차 캐릭터 모양 전구 모양에 상관없이 만들거나 크리스마스 추리 발광 다이오드로도 모아서 네온 사인을 만들거나 이렇게 기차 모양 전구, 뭐 이렇게 전구의 뭐 자동차 모양 전구, 캐릭터 모양 다양한 형태로 전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